대한민국 K9 자주포가 한 분야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총기라면 미국의 M16과 구소련의 AK-47을 꼽을 수 있는데요. 두 총기 모두 수십 년 동안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에서 주력 개인화기로 활약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파생형과 개량형이 등장해 아직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 또한 유럽, 호주 등의 나토 가입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이집트에까지 광범위하게 수출되며 한국 방산의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 명성은 가히 M16, AK-47에 비견될 정도인데요. 당분간 K9의 독주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동유럽의 루마니아도 K9의 대규모 도입을 확정짓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미 K9을 도입한 나라들도 그 성능에 매료돼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인 영국도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K9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도입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의 K9이 수출된다면 우리 방산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영국은 여전히 전 세계 56개국에 달하는 영연방 국가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심점인 영국에서 K9을 도입한다면 그 잠재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의 가장 최신 소식들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영국 국방조달부의 제임스 카틀리지 장관은 영국 의회에서 영국의 주력 자주포 AS-90 교체 프로그램에 속도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도입하는 MFP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자주포 도입 대상을 선정해 2027년에 전력화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에 덩달아 영국 자주포 교체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나라들의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더군다나 독일 KMW의 RCH155, 라인메탈의 HX3, 스웨덴 BAE 보포스의 아처 등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춘 기종들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 자주포들에게는 커다란 불행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도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자주포 분야의 끝판왕과 경쟁해야 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마냥 안심하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K9이 워낙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자주포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가 내놓은 자주포들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유럽이라는 지역적 폐쇄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과 경쟁 중인 KMW의 RCH155는 오직 성능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K9과 유일하게 견줄 만한 판저하우비츠 2000의 포탑을 무인화한 AGM 모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GM 모듈은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작 승무원 2명으로도 원격 제어 등 무인화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BAE 보포스의 아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종입니다. 성능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물량 공백을 임시로 메우고자 14문을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RCH155보다 이미 영국군에서 운용 경험이 있는 아처가 더 버거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영국 현지 군사 전문가들과 각종 군사 전문 매체들은 K9의 승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K9 자체가 이미 수많은 나라의 최전선과 실전에서 검증이 끝난 세계 최강의 명품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영국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K9이 최신 개량형 K9A2이기 때문입니다.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기능이 장착돼 있어 기존의 K9A1에 비해 50% 향상된 최대 분당 9발의 발사 속도가 가능하여 화력이 30% 증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적 지역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이 덕에 기존 5명이던 승무원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군의 규모가 작은 영국의 상황에서 이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인데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특장점은 복합 고무궤도입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영국의 방산업체로 구성된 팀 썬더가 K9A2의 복합 고무궤도 테스트를 시험하며 사업 수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팀 썬더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을 위해 하나가 구성한 일종의 드림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영국법인 포스트만 디펜스 그룹, 피어슨 엔지니어링과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의 글로벌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팀 썬더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면서부터 폴란드에서처럼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수주가 확정되기 전이라 현재는 사무소 개념인 지사만 설립한 상태입니다. KNA2가 자신 있게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인 복합 고무 궤도는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가 개발한 것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면서 KNA2는 주행 성능과 전술적 이동의 향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시험 테스트 결과 일반 도로에서 16%의 연료 소모가 줄어들었고 오프로드에서는 24%의 연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음도 기존보다 57%, 진동은 42%가 감소해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은 물론 승무원들의 피로도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영국 사업 담당 임원인 사이먼 험프리는 복합 고무 궤도는 KNA2에 장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 기술을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사격 및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이 가능해지며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는데요. KNA2는 복합 고무 궤도를 탑재하면서 기존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이던 장거리 주행의 이점, 유지보수 및 정비의 편리함, 포장도로에서의 기동성을 궤도형 차체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궤도형 자주포의 험지 주파 능력, 사격 시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차륜형 자주포와 궤도형 자주포의 장점만을 하나로 결합하면서 한 번이라도 KNA2에 탑승해본 사람들을 전부 복합 고무궤도 예찬론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와 KNA2의 수출 전망을 한층 밝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탄약 제조기업인 풍산이 K9에 활용될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발사하면 사거리가 기존의 40km에서 60km까지 늘어납니다.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풍산이 적용한 방법은 저항을 낮추는 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자주포 자체의 개량을 거치지 않고 탄약 성능을 개선한 것만으로 사거리를 50%나 늘린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로서 풍산의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전력화되어 K9A2에 적용된다면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K9을 도입해 운용 중인 나라들에서도 구매 요청이 물밀듯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거리 60km는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과 비교해도 월등한데요. 판저하우비츠 2000은 V랩탄을 사용할 시 최대 사거리가 56km까지 연장은 되지만 탄두 중량과 명중률이 하락한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풍산이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탄도 수정 신관을 장착해 명중률까지 개선됩니다. 더군다나 V랩탄은 개발국인 남아공에서 한정적으로 생산되며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주포 시장에서 영원할 라이벌이라고 여겨졌던 독일 판저하우비츠 2000이 이제는 K9의 뒤를 보며 쫓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거리 연장은 포병 전술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곡사포 등의 포를 이용한 화력 지원은 지상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만 대포병 사격이라는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대포병 사격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역시 슈센스콧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목표물에 포사격을 가한 후 신속하게 사격을 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주포는 슈센스콧에 가장 적합한 포병 전력이며 이때 사거리가 연장되면 그만큼 적의 대포병 사격에서 벗어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목합 고무궤도 장착으로 K9A2의 속도가 향상된다면 2배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K9A2가 영국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절대적인 성능의 강점뿐 아니라 경쟁 기존과의 상대적인 비교 평가도 포함됩니다. 영국이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만 해도 BAE 보포스의 아처와 넥스터 시스템즈의 세자르, 독일의 RCH155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고 나니 하나둘씩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르는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한 후 병력이 차량에서 내려 일일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해야 해서 방열 속도가 느립니다.
BA 보포스의 아처는 자동화된 포탄 모듈로 방열 및 발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이 21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재된 포탄을 모두 소모하면 다시 병력이 자주포에서 하차해 포탄을 자주포 내에 적재해야 하는 터라 불편함은 둘째치고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운용면에서 화력 투사 속도에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K9에는 48발의 포탄이 적재되며 포탄을 전부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신속하게 자동으로 보급해주기에 탄약 적재량이나 보급 속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KMW의 RCH-155 역시 K9A2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RCH-155는 복서 장갑차 차체에 판저하우비츠 2000을 활용하고 신형 포탑을 통합했는데요. 각각의 부품을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자주포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독일산답게 높은 가격에 발목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심지어 개발국인 독일에서조차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초기 도입분의 양산가가 이 정도면 차후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게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무기시장에서 독일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타게 했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사업을 따내게 됐는데요. 링스로 경쟁하던 독일은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던졌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생산 중이던 독일의 복서 장갑차를 역수입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링스가 탈락하고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독일은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론 독일 입장에서야 링스 선정을 조건으로 복서 역수입을 제안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말을 바꾼 것이니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무기 도입이라는 대규모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점을 봤을 때 영국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독일을 신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실력으로 모자라면 온갖 더티 플레이를 일삼는 법이죠. 반면 대한민국의 방사는 성능과 가격은 물론이고 납기 준수와 후속 지원이라는 신뢰성에서조차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사례가 적잖은 홍보 효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전례 없었던 특별 사례까지 만들어가며 폴란드와 방산 계약을 체결한 효과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